할 수 있느냐. 일종의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한계,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최대치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을 인정 안 하면 어렵죠, 그죠? 예를 들어서 장민환 선수가 많은 선수지요. 역도하는 친구잖아요. 역도할 때 널 보면 여러분 경기 할 때 보셨잖아요, 그죠? 앞에 선수가 바벨의 양을 많이 들면은 적정은 너무 적게 들면 손이 아예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에 들 선수보다 하여튼 조금 더 많이 들이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자기 들려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좀 개집보다 많이 들면 못 들면 아예 그냥 등수에도 들지 못하고 순위가 그냥 꼴찌로 이렇게 추락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할 때 자기가 그날 얼마만큼 들 수 있다라는 걸 잘 파악하고 나는 얼마를 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주장을 해야 되지, 자기 어떤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순위에 들겠다는 생각만으로, 그죠? 얼마를 들겠다고 하면 아예 3등도 할 수가 있었는데, 그잖아요, 그죠?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4등도 못하고 그냥 꼴등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래 보면은 이 천명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한계를 갖다가 잘 알자는 거예요. 그래야 덜 피곤해요. 안 그러면 할 수 없는 걸 해야 되겠다고 계속 고집 피우기 시작하면 얼마나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60 되신 분들은 이 보면 애 키울 때 드러나요. 애 키울 때 보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 좀 봐주는 경우도 있고, 여기도 계시겠지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자기 뭐 친정이든 시댁이든 각자 애기 봐주는 경우도 있는데, 되게 30대에 애기를 낳아서 키울 때 되면은 애들 되게 꾸중을 많이 하죠, 그죠? 뭐 하나 잘못해도 뭐 때문에 걱정하죠? 너 이러다가는 뭐 어떻게 될 줄 아느냐, 그죠? 뭐 하나 잘못한 게 벌써 큰 범죄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면 어떻게 하죠? 그 뭐 그런 거 가지고 큰 소리 치냐, 그잖아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잖아요. 그래 왜 그러냐 그러면 이 경험이 많다 보면 하나의 일들이 이렇게도 될 수도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 여유를 많이 가지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많이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젊으신 분들은 하나를 잘못하게 되면 그것이 큰일이 날 것처럼, 그래서 아주 뭐 경을 치듯이 혼을 많이 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60 되시면 좀 더 사태에 대해서 일 처리에 대해서 부드러워지는 시기가 되시는 거고,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죠. 드라마 보면 안 그런 사람 많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70 되시면 어떤 마음 먹은 대로 하더라도 뭐 우리가 하나의 일을 하면 많이 숙련을 되시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마음 먹은 대로 하더라도 뭐 큰일 없이 순조롭게 이제 진행이 되시는 단계죠. 그러면 좀 다르죠, 그죠? 다르지만 같은 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하는 것은 맛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거나, 멋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거나, 못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거나,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또는 이것을 우리 생활 살아가는 자세로 맞춰보면 제일 처음에는 뭐 해야 된다는 거죠? 배워오는 것. 배웠으면 그 다음에 뜻을 세우고, 그 다음에 헷갈리지 말고, 그 다음에 자기 한계를 알고, 자기 말고 다른 길이라든지 좀 잘못됐다 생각하더라도 부드럽게, 그죠? 그리고 주위에 일어나는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억지를, 힘을 강제로 하지 않더라도 부드럽게 하도록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나이 단계에 있어서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어떤 10대 고민 다르고 20대 고민 다르고 30대 고민 다르고 40대 각각 자기가 그 당시에 중요하거나 문제시 삼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말씀드리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흔히 이제 애 때는 이러겠지, 또는 뭐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겠지, 우리가 지레짐작하는 게 있죠, 그죠? 그렇게 할 때 상대방의 반응을 들어보지도 않고 이야기 들어보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그죠? 내 경우에라든지 자기의 입장에서 비추어서 그러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코드가 맞으면 괜찮죠. 근데 코드가 안 맞으면 그죠? 갈등도 되고 괜히 하는 게 그죠? 안 하지만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이에 따라서 관심사라든지 문제가 바뀌어가고 다를 수 있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살펴보자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어떻죠?
벌써부터 잠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신음 소리가 그냥 절로 나죠. 이게 뭐죠? 자전거입니다. 이게 뭐죠? 사람이에요. 타고 가지도 못해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지 않을까. 그죠? 이 짐에 자전거 뒤에 이제 이어서 짐칸이죠, 그죠? 짐칸에 사람 키보다도 더 높은 짐을 몇 개나 시던가요? 하나, 둘, 셋. 이 그물보다 더 높네요. 이건 이제 원검법이라서 이쪽에서 보니까 높아 보이지 그물보다 높지는 않죠. 그러나 이렇게 무거운 삶을 우리가 끌고 간다는 거죠. 왜 끌고 가느냐? 시대가 바뀐다는 거죠. 옛날에는 컴퓨터 안 해도 직장생활 하시고 잘 살아갔잖아요. 근데 지금 직장생활 하거나 뭐 사업하려면 컴퓨터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시대가 바뀌니까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게 줄어든다는 거죠.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렇다. 안 졸고 있구나. 난 졸고 있어서 막 아무데나 말해도 되는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점점 늘어나요. 그러니까 쫓아가는 사람은 쫓아가지만 못 쫓아가는 사람한테는 힘겨운 거죠. 그 다음에 또 능력의 한계. 그러니까 20대보다는 힘만 보더라도 그러잖아요. 그죠? 20대보다는 30대보다는 20대 점점 나이가 노화가 되어진다는 것은 물리적인 힘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능력도 옛날에 배운 것과 지금에 배운 최신에 배운 것이 더 새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점점 어떤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주의와 비교를 하는 거죠. 내 친구는 벌써 그죠? 내 친구는 저만큼 갔는데 나는 요만큼 갔다는 이런 비교. 그럼 비교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늦었거나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 더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 속도를 더 높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병리대 뜨는 사람이 뻔히 그 사람이 힘이 남는데도 못 쫓아가겠습니까? 그죠? 못 쫓아가기 때문에 못 쫓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쫓아가라고 하면 얼마나 그게 더 힘들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책임에 가중되는 거. 그죠? 나이가 든다는 책임져야 될 대상이라든지 범위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이러면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뭐죠? 압박인데 여러분들의 잘 아는 영어 단어 있어요. 내자. 스자예요. 스자. 진짜 뭐죠?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죠? 스트레스가 뭐죠? 내리 누르는 거예요. 내리 누르는 거. 여러분들을 뭔가 짓누르는 거죠. 짐처럼. 여기서 이 사람이 자전거를 끌고 가는데 이 짐이 이 사람의 무게를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죠? 내리 누르는 거죠. 압박하는 거죠. 그래서 심한 사람들은 이렇게 큰 짐을 지지 않는데도 산모에서도 뭐죠? 가히 눌리거나 악몽을 꾸거나 자다가 갑자기 큰 소리 쳐서 벌떡 일어나거나 남자분들은 군대 가는 꿈을 꿔서 그죠? 이런 꿈을 꾸거나 자기의 가장 안 좋았던 일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꿈속에서 또 경험하는 거죠. 피하고 싶은데. 그만큼 우리 삶이 이런 스트레스가 극대화되어지면서 내 삶을 짓누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삶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배기량은 뭐죠? 800cc가 뭐죠? 마티즈. 그죠? 마티즈급인데 우리 살아가는 삶의 무게는 2000cc, 뭐 중형차 정도의 이런 무게라는 그 차체라는 거죠. 배기량이 800밖에 안 되는데 2000cc의 차체를 끌고 가야 되니까 쉽죠? 빨리 갈 수 있죠? 안 좋구나. 그죠? 가기가 힘들잖아요. 버겁잖아요. 100km를 달리려고 그래도 마음은 100km인데 실제로 가는 것은 100km 속도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80km로 가면 뭔 차이가 얼마 있죠? 어려운가 보다. 100km 차이 가고 싶은데 실제로 80밖에 못 간다. 그러면 속도가 얼마 차이 나죠? 20km. 20km가 또 여러분에게 또 압박을 주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또 못 가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네. 누가 안 가고 싶은 사람 누구 있어요? 누구 다 100km로 가고 싶죠. 그런데 근원적으로 갈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배기량이 800cc밖에 안 되는데 2000cc의 차체를 끼고 있으니까 100km로 달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결국 우리의 삶이 이러한 가중된 것에 의해서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시는 거죠.
아마 대단해요. 살아가시는 게 30년 사시는 분은 40년 사시거나 인간이 그만큼 살아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는 정도예요. 왜 그렇죠? 저 엄청난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다 떨쳐내지는 못했지만 스트레스에 짓눌려 버리면 나아갈 수가 없죠. 그러나 스트레스를 완전히 떨쳐버리지는 못했지만 그런 스트레스가 주는 것에서 약간씩 벗어나고 조금이라도 이겨내셨기 때문에 40, 50, 60을 사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는 것만큼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사는 것만큼. 물론 나쁘지 않게. 그죠? 사는 것만큼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결국 행복이라는 건 뭐겠어요? 자기 능력에 맞춰서 사는 거. 오래 사는 거야. 그래서 행복이라는 공식이 뭐냐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래요. 저는 복잡한 걸 못해서 밑에 뭐가 있죠? 아이고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하고 성취인데 욕망은 뭐죠?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뭐 하고 싶다. 지금쯤 이제 9시 끝나잖아요. 8시 9시 끝나잖아요. 제 1차 욕망이 뭐죠? 다리가 아파요. 누가 자기를 데려왔으면 싶어요. 또는 좀 출출해요. 먹고 싶은 게 욕망이잖아요. 그죠? 근데 다이어트 하는 사람한테 9시 먹는 거는 치명적이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바라는 것, 뭐 하고 싶은 것, 그에 대해서 이루는 것을 욕망, 성취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행복이 되는데 행복을 이루는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죠? 욕망을 포기하는 거나 욕망을 조금 줄이는 거. 분모가 줄어드는 거죠. 분모가 3이나 4나 5에다가 4, 3, 2, 1로 줄어드는 분모가 줄어드는 거. 그러면 분자는 가만히 있어도 돼요. 우리가 성취가 적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욕망, 바라는 가지수가 적으면 저절로 행복의 수가 커지는 거죠. 그럼 또 하나는 욕망은 늘어나도 좋아요. 욕망이 늘어나는 것보다 더 많이 성취를 해버리면 돼요. 성취를 해봐도 욕망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때 욕망을 줄여서 행복하는 게 조금 소극적인 욕망, 소극적인 행복. 왜냐하면 자기가 뭔가 적극적으로 해서 이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조건은 바뀌지 않는 거죠. 이거 안 되니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 욕망 자체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꿈꾸지 마. 그래 되면 못해서 생기는 불행한 것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못하면 내가 왜 이걸 못하지? 왜 못 먹지? 왜 못하지? 이런 불평불만이 커지는 거잖아요. 불평불만이 커진다는 것은 자기 삶이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불평불만을 많이 넣을 수 있는 것들을 안 해버리면 그러면 성취의 총량은 바뀌지 않더라도 불평불만 할 거리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행복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소극적인 행복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욕망의 수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고 성취를 늘려버리면 이것도 또 행복이 늘어나는 거죠. 이거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줄이는 게 아니고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 대로 계속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실제로 어떻게 하고 싶은 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해버리는 거죠. 실제로 하고 싶으면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금요일날 내일이에요. 그죠? 동해바다 갔다 온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선물 하나 줄게요. 다른 거 없어도 그런 선물 드려야지. 가짜라도 손 안 드네. 솔직하시네. 그럼 다음 주라도 언제라도 제 만날 때 동해바다 갔다 왔다고 뭐로 하죠? 꼭 동해라 돼요? 어디로 갔다 올까요? 서해도 돼요. 이거 서해는 너무 서해는 여기 너무 어디 서해요? 먼 서해. 남해. 됩니다. 되죠. 아니면 또 그 집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10년에 미루어졌던 약속을 지키는 것도 되죠. 뭐든지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러니까 늘 못했기 때문에 찜찜하고 쌓여 있잖아요. 언젠가 해야 되는데 자기한테 요구는 했지만 안 되니까 불안하고 어떨 때 또 그렇게 안 되는 상황이 쭉 이어지니까 불편하고 짜증도 나잖아요. 근데 한번 그걸 해버리면 오히려 또 성취를 해버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거고 그럼 그런 해보는 것에 의해서 행복이 줄어든다는 거죠.
아니죠. 교훈한다는 거겠죠. 이쪽은 돌고 있어요. 옆쪽만 끼어 있어요. 저쪽은 뭐 뭔지 쓰다가 거기다 썼다가 다시 지우고 쓰고 이렇게 할 때